저기 나철씨, 아까 하다 말았던 번식에 대한 얘기 좀 계속해줘요. 생각보다 재밌네요. 신기해요. 에이언즈도 죽일 수 있다고요? 에이언즈는 무적 아니었나요? 세상에는 절대적인 무적도 영원한 불멸도 없어요. 그건 인간들의 시점에서 과장된 것뿐이죠. 번식의 죽음이 인간의 척도를 벗어난 건 사실이에요. 다른 에이언즈의 손에 죽었거든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에이언즈들끼리 왜 싸우고 죽이는 거죠? 당신 진짜 선주 사람이 맞나요? 다른 에이언즈는 그렇다 치고 란과 약사에 대해선 알죠? 연맹의 수건이 에이언즈 약사를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물론 알죠. 조금뿐이지만요. 엄마가 종일 검술 훈련만 감시해서 공부는 잘 못했어요. 그럼 대화 주제를 바꾸죠. 수렵과 풍요의 원한을 모르면 이런저런 일들을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좋아요. 그럼 대화의 주제를 바꿔서 그 큰 상자 안에 담긴 건 뭐죠? 이 흰 상자 말인가요? 이건 영구, 일명 관이라고 해요. 고인의 시신을 안치하는 상자죠. 고인? 당신 행상 아니었어요? 행상의 업무 중 일부랍니다. 가는 길에 선주까지 운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거든요. 수명이 1000년이 넘는 장수종에게 죽음은 아주 먼 개념이죠? 꼭 그렇지도 않아요. 운기구는 전쟁터에 있으니 죽는 것도 허다하죠. 다만 우리는 영구의 시신을 담는 관습은 없어요. 선조 사람은 이름과 옥조를 시황사라는 인과의 전당에 공양해 동포와 작별하는 관습이 있죠. 여우족과 비디아다라족도 일종만의 작별의식이 있어요. 예전에 여우족 전사가 세상을 떠난 동포를 별대목에 안치한 후 머나먼 별들을 향해 흘려보내는 걸 본 적이 있죠. 여우족은 그걸 회기라고 불렀어요. 비디아다라족은 조금 신비해요. 그들은 아주 오래 살거나 다쳐서 빈사 상태에 이르면 진주 같은 알이 된대요. 그리고 아기의 모습을 하고 알에서 새로 태어난대요. 어머니가 비디아다라는 용의 후예라고 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에서 비디아다라족은 거대한 용으로도 변할 수 있었죠. 사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묵묵부답 씨가 먼저 말을 할 줄이야. 소상 말이 맞아. 비디아다라는 용의 후예이자 에이언즈 불멸의 후예지. 과거에는 용으로 변할 수 있는 이들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 자질을 갖춘 건 아니야. 그 힘은 아주 진귀하고 희소해. 수많은 의식과 시험을 거쳐야 계승할 수 있지. 그리고 계승자에게도 딱히 좋은 일인 것만은 아니고. 불멸의 용과 그 후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수많은 신화에서 그 완벽한 불멸의 삶을 칭송했죠.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그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자식 한 명만을 남긴 채 무별 속으로 자취를 감췄어요. 천수를 다한 거겠죠. 모든 생명은 정해진 한계가 있으니까요. 에이언즈조차 불멸의 존재가 아니고 언젠간 죽음의 순간을 맞죠. 좀 오지랖이긴 한데 관 안에 있는 사람이랑 아는 사이예요? 알아요. 친구예요? 아니요. 그럼 연인?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요? 관 안에 있는 사람은 제 가족도 친구도 아닌 그저 일면식만 있는 사이랍니다. 우연한 계기로 약속을 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거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다들 충분히 쉰 것 같네요. 싸움. 피할걸?
보상을 받아라. 못 피할 거야. 동왕이야 일어나! 어디 피야? 왕자의 재림. 마각의 몸이야. 다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경거망동하지 마. 묵묵부답씨, 나철씨, 같이 가요. 속전속결로 저 녀석들을 해치우고 여자아이를 구해내자고요. 전에는 본인한테 전부 맡기라고 하지 않았나요? 저기 너무 많잖아요. 부탁이에요. 저 녀석들을 전부 해치우면 두 사람한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할게요. 미적거리지 말고 가자. 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 동천 환화 기나긴 꿈. 나름 괜찮네. 못 피할걸? 왕자의 재림. 동왕이야 일어나! 못 피할걸? 괜찮으세요? 알면서 뭘 물어. 죄송해요. 피가 안 나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기계 인형이었군요. 운행 기능이 고장나서 움직일 수 없어. 운기군 맞지? 좋네. 날 지형사로 데리고 가줘. 나철씨, 묵묵부답씨, 죄송해요.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이 아가씨는 시황사의 인형 판관이에요. 운기군으로서 전 판관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죠. 죄송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두 분께 같이 다니자고 하는 게 아닌데 먼저 떠났다면 벌써 도착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조금이나마 의술을 아니 아가씨의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지 봐줄게요. 이 아가씨는 인형이라 나철씨는 잘 모를 거예요. 지형사로 데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서상씨. 저한테 맡겨요. 아프진 않겠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 겁니다. 시큰거리거나 저릴 텐데 참고 움직이지 않을 수 있나요? 소용없어. 난 피와 살을 가진 육신이 아니라 만들어진 기계야. 기계든 육신이든 형태는 존재하죠. 아가씨가 제 치료에 동의하면 그거로 충분합니다. 신기해. 대체 어떻게 한 거죠? 이건 의술이 아니잖아요. 풍요. 좋아. 지형사로 돌아갈 필요가 없네. 임무를 계속해야겠어. 시황사의 율법에 따라 판관인 난 다른 사람들과 엮여선 안 돼. 하지만 너희는 날 도와줬으니 충고 하나만 하지. 얼른 이곳을 떠나. 난 이 사건의 근본을 바로잡고 수배범 스텔라론 헌터를 체포하기 위해 이곳에 왔어. 검수 실력이 뛰어난 데다 신성한 무기까지 갖고 있어서 무척 위험해. 이상한 병고를 겪지만 않았다면 내 수명이 줄어들었을지도 모르겠군. 이상한 변고? 따라와. 난 이런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거 알아? 에이언즈라 해도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어.
그럴 리가. 그건 우리의 염원이 아니야. 난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너한테 말해주고 싶었어. 죽은 에이언즈들의 이야기 말이야. 불멸의 룸, 미의 이델리라, 질서의 에나, 번식의 타이치론스, 그리고 개척의 아키비리. 전부 온 우주에 울려 퍼졌던 이름들이지만 지금은 주인 없는 운명의 길만 남겨둔 채 전부 사라졌지. 현재 인간에게 알려진 에이언즈를 죽이는 방법은 세 가지야. 첫째, 개념이 겹치는 운명의 길은 서로 충돌이 발생한다. 넓은 운명의 길은 상대적으로 좁은 운명의 길을 집어삼키게 돼. 질서의 에나는 그렇게 화합의 희패에게 동화됐어. 둘째, 에이언즈와 에이언즈. 그러니까 신의 전쟁에서 더 강한 쪽은 약한 쪽을 소멸시킨다. 이게 바로 번식의 타이치론스가 죽게 된 이유야. 그리고 선주연맹이 수렵의 인도하에 별바다를 떠돌며 풍요가 키운 흉물을 물리치려는 것도 이 이유라고 할 수 있지. 그건 나도 몰라. 아키비리는 무척 신비하게 사라졌거든.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건 누스밖엔 없을걸? 로봇의 머리로 뭐든 알고 있으니까. 어때? 신기한 이야기지? 올바른 길을 걷는 이들은 평생 너한테 들려주지 않을 이야기들이야. 잠깐, 시간이 얼추 된 것 같은데. 시작됐네. 가자, 블레이드. 두 곳이나 더 가야 해. 카프카가 도망친 거야? 젠장! 대복한테는 뭐라고 변명하지? 카프카가 날 속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변명할 필요는 없을 거야. 이봐, 너 설마 카프카한테 세뇌당한 건 아니지? 이건 청작이 우리한테 보여줬던 반쪽짜리 고목이잖아. 왜 갑자기 자란 거지? 와, 멋져요, 멋져. 저는 운이 정말 좋네요. 장수종이 평생을 살아도 볼까 말까 한다는 이런 기이한 광경을 보다니. 그 이상한 힘이 바로 스텔라론일세. 웰트 아저씨 말은 스텔라론 때문에 불멸의 거목이 자랐다는 거야? 맞아. 선주 운기가 찬난 그 스텔라론이 아마 이 이상 현상의 원흉이겠지.
카프카가 군관진을 속인 걸까요? 당황하지 마, 부태복. 군관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게. 네가 말한 카프카의 논리는 매우 신빙성이 있고 그건 내게 퍼즐 한 조각을 더 쥐어준 셈이지. 나부엔 필히 외적이 있을 걸세. 스텔라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니 분명 누군가 어떤 수단으로 선주에 유입했어. 나부의 우화는 풍요의 주민 행세를 하는 숨겨진 악당 야광의 비전이 만든 걸 거야. 카프카의 진실이 내 추측을 증명하는군. 장군님은 언제부터 그런 의심을 하셨죠? 스텔라론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지. 선주는 천궁의 사명이 보살펴주고 있는데 에이언즈의 사도짓이 아니라면 어찌 나부에 섞여 들어올 수 있겠나. 필히 외적이 있을 거라 생각했네. 스텔라론은 여러 곳에 침식했지만 신책부와 유페옥 이 두 곳만 피해간 걸 보면 분명 다른 의도가 있어. 이런 계획이라면 나부 내부의 정보를 장악했을 테니 내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이 두 가지는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어. 스텔라론 헌터는 배우가 아니라는 건 그들을 보고 깨달았다네. 하지만 왜 왔으며 왜 은하열차를 끌어들인 걸까? 이 해답은 아직 못 찾았지. 구태복이 가져온 소식이 이 퍼즐을 맞춰주었다네. 스텔라론 헌터, 과연 재밌군. 굽이굽이 돌아온 길이 선주와 열차를 이어주기 위함이었다니 누가 믿겠나. 장군, 한가롭게 그럴 때가 아니에요. 불멸의 거목 쪽이 수고를 덜었군. 그건 스텔라론이야. 반역자가 그걸 불멸의 거목이 있는 동천에 심었고 거목을 자라게 했지. 봐, 야광의 비전이 못 참고 움직이잖아. 위기는 기회이기도 해요. 문제를 알면 모든 게 잘 풀리죠. 또 제가 아이디어를 낼까요? 그래, 구태복에게 대책이 있겠지. 본좌는 지금 운기군을 소집해 불멸의 거목이 뿌리를 내린 동천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텔라론 악령을 제거하고 부활의 기세를 꺾는 거죠. 구태복의 법안으로 본 의견이니 문제 해결에 가장 빠른 지름길이겠지. 허나 빠르다고 좋은 것만은 아닐세. 내가 왜 진작에 스텔라론이 있는 곳으로 병사를 보내지 않았는지 맞춰보겠나? 장군, 어떤가? 정말 개구지시네요. 뿌리를 뽑아야 하지 않겠나? 야광의 비전이 움직였다는 건 운기군이 정세를 장악했고 놈들은 초조하다는 걸 의미하지. 이번 기회에 일망타진하자고. 이렇게 앉아만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장군은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거죠? 구태복, 난 아직 남은 기병이 있지 않은가? 마침 우린 일손이 필요하고 스텔라론 헌터가 열차와 우릴 이어줬으니 내 사양치 않지. 알았어. 장군이 웃으면 우린 곧 파견당한다니까. 본좌의 잘못이야. 내가 장군한테 기대를 하다니. 장군님이 좀 움직여봐요. 이들을 얼마나 부려먹을 작정이세요? 우리 나부에 사람이 그렇게 없나요? 뭘 그렇게 보세요? 장군님께 하나 더 알려드리죠. 불멸의 거목의 위치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화웨지민에게 접촉하게 하는 건 규칙 위반이지. 나도 구태복에게 알려줄 게 있네. 선주가 있어야 규칙도 있는 법. 위기가 닥쳤을 때 규칙이 유용하면 따르되 아니면 버릴 수도 있어야 해. 그러니 이번엔 규칙을 위반하기로 결정했어. 아, 이번이 마지막이라곤 장담 못하네. 정말 즐겁구만. 구태복, 병부를 넘길 테니 운기군을 통솔하고 불멸의 거목과 가까운 단정사의 동천 밖에서 합동 작전을 펼치게. 제가 병사를 이끌라고요? 장군이 되는 건 어떤 경험일지 해보고 싶어 하지 않았나? 평소에는 꼼짝도 안 하시더니 이렇게 갑자기... 알겠어요. 분부 바짝죠. 그리고 열차 제군들도 이제 정식으로 스텔라론 봉인이라는 책략에 몸담아 주시게.
부태복이 운기군을 배치하겠지만 미리 가주었으면 해. 공조사의 지름길을 찾아 부태복과 합류하시게. 알겠네, 알겠어. 내 어찌 은혜도 모르겠는가. 선주가 급변했지만 자네들은 끝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해줬네. 정말 감탄했어. 그러나 사안이 급박하니 적을 앞에 두고 흥정을 한다면 너희의 은혜를 퇴색시키고 나부를 망신시키는 게 아니겠는가. 재난이 진정되면 보수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손님을 안내하는 일은 정훈이 더 고생해 주시게. 이것도 소인의 임무오니 거절할 명목이 없습니다. 단정사, 인연경 이 두 동천은 불멸의 거목이 봉인된 곳과 가깝네. 그대들이 그곳으로 가서 조사를 해줬으면 해. 그건 풍요의 에이언즈 약사가 나부 선주에 남긴 유물이라네. 마음대로 생명을 다루고 죽음의 기적을 정복할 수 있지. 나부인의 조상은 불멸의 거목에서 나는 신성한 열매를 먹고 불로장생의 몸을 얻어 장수종으로 탈바꿈했어. 엄청 대단한 보물 같아요. 그래, 훗날 모든 것의 화근이기도 하지. 그대들은 손님이라 선주의 역사를 잘 모를 테니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니지. 내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겠네. 아주 오래전 선주가 하늘로 떠오르기 전에 우리의 선조는 어느 행성의 대지에 살고 있었어. 당시의 선주인은 그대들처럼 100살을 넘기지 못하는 단명종이었지. 그 나라를 통치하던 황제는 이슬처럼 짧은 생과 100년의 위협이 타인의 소유가 되는 게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 모든 걸 쏟아부어 9척의 거함을 만들었고 불사의 영약을 구하기 위해 신이 산다는 천회 우주로 떠났네. 황제는 성공했어요? 했다고도 못했다고도 할 수 있지. 9척의 거함은 고된 여정 끝에 신을 만났고 약사에게서 불가사의하고 신통한 것을 찾았네. 하지만 함대는 길을 잃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어. 나쁘진 않네요. 선주야말로 진짜로 모험을 겪은 거잖아요. 소원을 이뤘으니 좋은 일이죠. 나쁘지 않다? 선조들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네. 하지만 장수의 기적을 하사받는 건 달콤한 꿈에 불과했어. 나부만 해도 불로장생은 아름답게만 보일 것이야. 하지만 인구 증가와 자원 부족 문제가 뒤따랐다네. 삶의 희망을 쟁탈하려던 장수의 욕망은 인간이 아닌 야수로 전락했어. 무수한 피눈물을 치른 후 나부인은 드디어 장수가 단순한 선물이 아닌 잔혹한 시련의 시작이란 걸 깨닫게 됐다네. 세월이 흐르며 약사의 은총을 받은 풍요의 주민이 기적을 쟁탈하기 위해 선주를 수차례 침략하고 살생을 반복했기 때문이지. 설령 전쟁에서 운 좋게 살아남았다고 해도 마각의 몸이라는 장수의 병에 걸렸어. 운 좋게 천궁의 사명의 계시와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 오늘날의 선주연맹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이야기는 여기까지일세. 이제 불멸의 거목이 다시 자라는 게 얼마나 큰 재난인지 이해했겠지? 천궁의 사명이 직접 불멸의 거목을 끊어내고 말라 죽은 지 벌써 수천 년이나 됐네. 고서와 역사를 잘 아는 선주 사람이 아니라면 대다수는 오래된 고목으로 알고 있을 뿐이야. 역사도 잘 모르지. 서녀는 그 고목을 모두의 앞에 전시해 위화감이 없게 했지만 실은 동천의 술법으로 겹겹이 봉인해둔 것일세. 아무리 불멸의 거목으로 향해도 영원히 도착할 수 없지. 그러나 지금은 스텔라론을 갖고 선주해와 불멸의 거목의 뿌리에 넣은 사람이 있어. 외부의 힘을 빌려 불멸의 거목을 되살리고 은밀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말일세. 내가 보기에 스텔라론을 제공한 자와 스텔라론을 활성화한 자는 원하는 것이 달라. 부연에게 부탁해두었으니 태복사의 지름길을 열어서 도와줄 걸세. 깜짝 놀랐어요. 불멸의 거목이 자랐을 때 서구에 숨어 간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나뭇가지가 하늘을 가르고 나왔죠. 역시 책에 나온 게 거짓말이 아니었네요. 삶은 이렇게 뜻밖의 일이 가득해요.
그래서 전 게으름을 피우며 쉴 수 있을 때 쉬는 거예요. 귀찮은 일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괜찮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태봉님이 계시잖아요. 아, 지금은 장군님까지 전방에 버티고 계시고요. 저희처럼 하찮은 것들이 긴장할 필요가 뭐 있어요. 높으신 분들께 맡겨두죠. 이게 바로 즐거운 기분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시키셨어요. 길에서 만났는데 제게 서구로 가서 불멸의 거목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라고 하셨죠. 그 정도 일은 일각이면 충분해요. 장군님도 여러분께 도와달라며 정중히 부탁하셨다던데 정말 대단하네요. 전 내세울 만한 게 없지만 여기 이 책을 선물로 줄게요. 선물은 성의가 중요하잖아요. 원래라면 퇴근한 뒤에 여러분을 데리고 이곳저곳 둘러보며 웰트 씨에게 놀이를 가르쳐줄 생각이었어요. 마음만 감사해봤지. 놀이는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겠군. 알아요. 지금 중요한 임무가 있으시니 이런 일로 여러분의 시간을 지체할 순 없죠. 이 정도 경중은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럼 무사히 돌아오세요. 잊지 말고 장낙천으로 절 찾아오시고요. 태복사의 일이 끝나면 소녀의 안내직책도 내려놓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군님이 이토록 여러분을 아끼실 줄은 몰랐어요. 소녀도 계속 동행할 수밖에 없네요. 운명은 참 예상하기 어려워요. 은희님은 농담도 잘하시네요. 은희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겪은 사건은 제가 상단과 10년 동안 항행하며 겪은 사건보다 많은 거려. 소녀는 앞으로 일이 순조롭게 풀렸으면 좋겠어요. 절 제대로 지켜주세요. 알겠어요. 나부가 위험하니 6부서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죠. 휴, 은희님께서 구름나루 항구에서 절 구하셨으니까 이걸로 보답인 셈 칠게요. 장군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선주에 배신자가 있다고요. 하지만 스텔라론을 선주에 싣고 감시를 피해 불멸의 거목을 싣는 일은 6부서의 사람만 가능해요. 소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저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죠. 은희님도 조심하세요. 지금 출발하시려고요? 좀 정리하고 같이 갈게요. 제가 닥치고 아무런 이로움도 없다. 정말 괴상과 맞아 떨어지잖아, 젠장. 수천 년을 죽고 시들었던 불멸의 거목이 되살아나다니 선주의 앞날은 알 수 없겠군. 이미 예상한 일이야. 어? 딱히 노발대발하진 않네. 미리 점을 쳐서 마음의 준비를 해놨나 봐. 그를 쫓는 건 헛수고예요. 군관진이 카프카의 결백을 나타냈지요. 지금 제일 급한 건 불멸의 거목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스텔라론이 침입했을 때부터 다른 동천에 파견된 의사들을 제외하면 단종사에서 보고를 해온 사람은 없었어요. 그곳은 원래 선주에서 약을 만들고 약재를 연구하는 곳이죠. 불멸의 거목의 봉인 장소와도 가까우니 스텔라론 악령이 폭발한다면 가장 위험할 거예요. 게다가 장군은 단정사 내부에 배신자가 있을 거라 확신을 하세요. 자칭 야광의 비전이라는 놈들이 기회를 틈타 움직이고 있으니 본자도 빨리 움직여야죠. 정말 사람 부리는 걸 좋아하시네요. 그곳은 단정사와 가까워서 이미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별대목은 준비됐어요. 본좌가 안내하죠.
전 장군님이 맡기신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부디 몸 조심하세요. 아 맞다! 부태부! 우리도 점 좀 쳐주지 않을래? 뭘 조심해야 하는지 좀 보게. 됐습니다. 이마의 법안으로 보아하니 여러분은 이번 여정에서 원형 이정 모든 것이 순조롭네요. 정말이야? 도구나 손가락으로 계산 안 해도 돼? 그 말이 맞아. 태복의 좋은 말 고맙네. 출발하지. 왜 아직 안 가셨죠? 행선지의 기륭이 궁금하다면 걱정 마세요. 점괘는 대길입니다. 못 믿으세요? 뭐 어쩔 수 없죠. 운명은 변하니 천의를 믿을 바엔 자신을 믿는 게 나을지도. 여기 사람이 많이 모였네요. 오늘 나부는 휴업하고 일은 안 하나 봐요. 이 공조사의 동천은 스텔라론이 침식했을 때 멈췄을 텐데 사람들은 왜 별대목을 타고 안전한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공조사 사람들이 이를 사랑해서일지도? 태복사의 점술가를 생각해봐. 역시 비교 안 하면 모른다니까. 이건 일이잖나. 이걸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 어른의 세계에 쉬운 일은 없지. 웰트 아저씨 말투가 꼭 겪어본 사람 같네요. 경험자의 한탄일세. 웰트 아저씨의 말이 경험자의 한탄이면 넌 투정이지. 요즘 세상에 쉬운 운명의 길이 어디 있나요? 이것 보세요. 이 공조사에는 기계 장치를 개발하는 공방과 발명에 전념하는 장인이 가득해요.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죠. 동천 누각을 없애버리거나 기계 인형 폭동을 일으켜요. 조심하세요, 은희님. 제가 보기에 여긴 큰일이 생긴 탓에 장인들이 갈 엄두도 못 내고 도망갈 길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린 안으로 들어가야 하니 일단 아무에게나 물어보지. 대문이 잠겼어. 하던 대로 문을 딸까? 아니면 담을 넘을까? 은희님들, 알려드릴 게 있어요. 공조사는 선주의 기밀 장소예요. 태복사와 같은 급이죠. 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조사에 침입한 자는 35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심각한 경우 수천 광년 밖에 황량한 세계로 추방된답니다. 그것도 법을 어길 때나 멋대로지. 형은 그대로라고. 은희님을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공조사 장인에게 가서 물어보는 걸 추천할게요. 태복사를 방문할 때처럼 청작 같은 내부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부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채로 무턱대고 들어가는 건 무모하다고 생각해요. 공수사부. 운기군이 보낸 구조대인가요? 차림새를 보니 괜히 좋아했네요. 여행객이시군요. 나부에서 이런 사고를 겪다니 정말 유감이네요. 저도 속상해요. 그래, 무슨 일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해. 우린 경원 장군의 부탁을 몇 번이고 받았거든.
너희를 도와주러 온 거니 안심하라고. 장군께서 여러 번이나 부탁하셨다고요? 여러분께요? 농담하지 마세요. 나부에 운기군이 있는데 장군이 외부인을 보낼 리가 없죠. 공조사에 큰 사고가 있어서 분위기가 엄숙해요. 장난할 때가 아니라고요. 신경 쓰지 마, 친구. 우린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그러네. 이곳이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뭐 하긴요. 그냥 기다려야죠. 안은 위험하니까 도망 나왔어요. 살고 싶으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공조사에 나무 재앙이 일어났어요. 누가 심었는지 모르는 분재가 갑자기 쑥쑥 자라더니 나뭇가지가 두 사람이 안아야 할 정도로 두꺼워졌죠. 공조사 구석구석을 파고들어서 다 무너뜨릴 기세예요. 참 이상해요. 공조사는 장치랑 공예나 연구하지 수경재배나 급속성장과 같은 연구는 하지 않는데 대체 어디서 자란 걸까요? 안 돼요. 사부님이 아직 안에 계시다고요. 공수 사부님은 공조사 용금방에서 제일 오래된 장인이세요. 우리 연구원들을 이끄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일이 터졌을 때 사부님은 저랑 자명, 운철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반쯤 나왔을 때 혼자 안으로 들어가셨죠. 전 여기서 운기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빨리 구조하라고 알려야 해요. 왜 돌아간 거야? 못 말렸죠. 위급한 순간이라서 손발이 부족했어요. 다리가 몇 개 더 달렸으면 좋겠다 싶던걸요. 사부님이 망했어, 용광로는 끝났다고라고 외치는 것만 들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사라지시고 없었죠. 저기 방금 도와주러 왔다고 한 거 진짜예요? 우린 정말로 장군의 의뢰를 받고 온 걸세. 안 믿어도 상관없어. 은하열차는 이름을 남기려고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네 사부를 찾아볼게. 그럼 이 옥패를 가져가세요. 사부님을 찾으면 꼭 무사히 데려와 주세요. 사부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걱정하지 마. 네 사부의 안전은. 우리 조는 올해 졸업도 못하고 사부님한테서 독립도 못한단 말이에요. 가자. 계속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무재앙. 아마 불멸의 거목이겠지? 근데 그 사부가 중얼거렸다는 용광로는 또 뭘까? 스텔라론이 불멸의 거목을 부활하게 만들었어. 불멸의 거목이 자라면서 침식 현상도 더 심해진 것 같아. 자세히 보면 뿌리가 지하에서 튀어나왔어요. 은희님, 어쩔 수 없이 무료로 정원사 노릇도 하셔야겠네요. 공조사는 기밀구역이다. 도둑은 물러거라. 쓱쓱 물러거라. 라랄랄라. 오지마. 또 다가오면 나도 가만히 안 있겠어. 우리 설명을 좀 들어봐요. 우린 나쁜 사람이야. 설명할 필요 없다. 지나가는 길이라든지 실수라든지 문이 열려 있어서가 튼튼하게 된 거 다 알아? 오늘 공조사에 갑자기 재앙이 터지길래 이건 분명 누군가의 음모라고 생각했지. 역시구나. 경비는 믿을 만한 게 못 되니 장치의 맛을 보여주지. 금방 널 즐겁게 해주지. 다음. 구름 금
방법이 불빛 용물고기. 뭐야, 어서 일어나야지. 내가 너희를 친자식처럼 어떻게 키웠는데. 싸우려면 싸우지. 왜 내 물건을 묵사발로 만드는 거야? 물어내. 당신이 우리 말을 안 들었잖아요. 우린 구조하러 왔는데 다짜고짜 공격하고. 네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재련의 1인자 공수량의 이름이 벌써 그렇게 유명해졌나? 사부님 성격이 단순하네. 사실 저희는 경원 장군과 부태복의 부탁으로 단정사에 가던 길입니다. 마침 이곳을 지나가는 중인데 공수사부께서 길을 안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 장군께서 보내셨다고? 오해군 오해야. 됐네. 저 물건들은 망가져도 괜찮아. 근데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 공조서가 정체 모를 나무 악령에 점령당했다고. 산의 보물인 창조 용광로도 나무 요괴에게 빼앗겼지. 아주 무시무시한 요물이야. 산의 장치가 자아가 생긴 것처럼 그것 주위를 빙글빙글 돌게 했어. 그건 누가 덤벼도 목숨을 버리는 짓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갈 수 없었지. 용광로에는. 나도 이해해. 경원 장군께서 그대들을 보내신 건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분명 공조사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함일 거야. 그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네. 다만 보답으로 그대들도 나를 도와줘야겠지. 자, 이쪽으로 오시게. 이걸 보게. 이건 공조사에서 지금까지 완성하지 못한 장치인 차원 병풍이야. 제자에게 테스트를 위해 꺼내놓으라고 했으니 다행이지. 덕분에 나무 요괴가 공조사를 습격했을 때 수습생들이 도망갈 수 있었어. 다들 오면서 옥계의 문을 봤겠지. 이 차원 병풍은 옥계의 문과 기능이 똑같아. 두 개의 공간 좌표를 모종해 외부인은 모르는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지. 그렇지. 텔레포트 거리가 너무 짧고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큰 점만 제외하면 이 보물은 별 뗏목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네. 그건 완벽하게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개척의 경계에 닿지 낫지. 공조사 선생님들의 관대함에 감사드립니다. 그 단점들 덕분에 전 박사의 체면이 사네요. 원래는 이걸로 너희를 반대편으로 보내려고 했어. 하지만 방심하는 바람에 병풍이 그 나무 요괴의 가지에 묶였지. 뭔가 잠깐 젊은이. 공조사를 과소평가하고 있군. 장군은 저 멀리 계셔서 도울 수 없지만 나는 가능해. 우리 공조사에겐 창조와 같은 기능에 힘이 있네. 힐겐나무 요괴는 문제도 아니지. 자, 좋은 걸 보여주겠네. 나무 요괴가 침입했을 때 바로 이게 생각났지. 이건 상자 속 세월이라는 기관 장치야. 이건 원래 운기군의 의뢰로 개발한 무기라네. 어마어마한 위력을 자랑하지만 거리가 너무 짧고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다. 물성 보존 원칙에 따라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긴 마련이야. 그래도 눈치 없이 공조사에 들어온 나무 요괴를 상대하긴 충분하지. 그리고 점화, 불로 나무를 공격하면 이길 수밖에 없어.
좋아. 사부는 입문을 담당하고 수행은 자신에게 달렸지. 자네가 우리 쓸모없는 제자보다 낫군 그래. 어떻게 된 거야? 동천이 무너지려는 건가? 괜찮아. 보안이 이 보물을 올바르게 썼군. 분명 그 나무 요괴가 고통스럽고 불편해서 그랬겠지. 자, 시간이 없네. 이 팀의 차원 병풍을 통해 건너편으로 가지. 시간이 길어지면 나뭇가지가 다시 자라지도 몰라. 수학이 꽤 괜찮네. 저것 봐! 불멸의 거목의 뿌리가! 공조사의 보물인 창조 용광로를 휘감았어. 이보게들, 어서 나 좀 도와주게. 함께 힘을 모아서 녀석의 용광로를 뚫지 못하게 부러뜨려야 해. 조심해. 변하고 있어. 이건 대체 무슨 괴물인가? 역시 기적이군요. 손가는 대로 생명을 창조하다니. 이 힘은 정말 대단해요. 당신은 금물. 자극 좀 줘봐. 하늘을 찔러라. 이걸로 널 해방의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자극 좀 줘봐. 이 녀석이 불멸의 거목의 뿌리와 용광로를 지키고 있어. 전투를 최적화해야겠어. 이 배속이 이거야? 죽음은 광자의 재림. 다치는 곳을 다 회복하잖아. 이건 사기야. 일단 후퇴하는 수밖에 없네. 따라와. 세상에나, 선주가 푸녀의 흉물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구나. 회복 능력이 완전 사기라고. 정훈, 설마 선주의 장수종은 다 이래? 저 현록은 아마 불멸의 거목이 영물을 지키려고 탄생시킨 거라서 뿌리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선주 대다수의 중생에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능력은 없죠. 저게 있는 한 우린 꼼짝도 못하겠어. 꼭 그렇진 않아. 혈록은 순식간에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아닐 수도 있어. 아마도 어딘가에서 힘을 끌어오는 것 같군. 그래, 그리고 뿌리를 뽑아서 싹을 잘라내자고. 저 괴물은 불멸의 거목 근처에서만 활동해. 주변을 둘러보면 뭔가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 너흰 장군의 명을 받아 단정사에 갈 거니?
아쉽지만 이 나무 요괴가 소란을 피워 공조사까지 봉쇄됐어. 나한테 생각이 하나 있는데 거기로 가보지 않겠나? 공수사부, 무슨 좋은 생각이 있습니까? 그 사슴이 다시 살아날 때 주변 불면의 거목 뿌리가 반짝였어. 옆에 숨어 있었으니까 잘 봤겠네요. 난 일개 장인일 뿐이니까. 전장의 싸움은 내 특기가 아니라네. 방금 양씨가 말한 것처럼 사슴 요괴가 상처를 간간히 치유하는 건 아마도 어딘가에서 흡수하는 에너지 덕이겠지. 반짝이는 불면의 거목은 마치 녀석을 연명해 주는 것 같았어. 그래, 차원 병풍에 붙은 뿌리를 떼어내려고 장치로 매듭을 태운 거 기억나나? 맞아요. 그 뿌리들은 재생되지 않았죠. 게다가 마치 다친 것 같은 반응을 보였지. 그 점을 파고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다들 녀석을 잡아! 같이 이 망할 뿌리를 뽑아버리자고! 봤나? 내 생각이 맞았어. 이 방법으로 하지. 상대 벌써 걸려들다니. 자극 좀 줘봐. 식은 죽 먹기야. 제품 같은 기술. 바람이 불면 연이 자리를 잡지. 한 발뿐이야. 금방 널 즐겁게 해주지. 이걸로 널 해방.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투지는 꺼진 적 없지. 내가 두렵구나. 나 좀 재밌게 해줄래? 배웅해줄게. 돌이킬 수 없어. 하늘을 찔러라. 백화만개. 고마워, 친구. 날 건드려. 장치를 최적화해야겠어. 이 배속이 이거야?
기다려봐. 내가 설치하지. 이렇게 하면 됐겠지? 내 생각에 불멸의 거목 뿌리는 지하 여기저기에 깊숙이 퍼져 있는 것 같아. 공조사의 지하만 소탕한 거라고 할 수 있겠군. 지체할 시간이 없네. 뿌리가 미처 자라지 않았을 때를 노려야 해. 이제 할 일은 사자성어 잘 쓰네. 다음엔 쓰지 마. 다들 저기 창조 용광로에 달라붙은 뿌리 보이나? 다 말라 죽었군. 잘 됐네. 자네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없어. 방심은 금물. 나 좀 재밌게 해줄래? 자극 좀 줘봐. 투지는 꺼진 적 없지. 질풍 같은 기세. 바람이 불면 연이 한 발뿐이야. 성가시네. 이걸로 널 해방.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죽음은 왕자의 재림. 열매? 엄청 큰 복숭아야. 아이, 먹어보고 싶다. 마치 세븐스. 날 건드리지. 다른 뜻이 아니라 거기 달려있다가 깨지면 아깝잖아요. 여기도 추가됐어. 하늘을 찔러라. 상대를 잘못 골랐어. 성가시네. 나 좀 재밌게 해줄래? 자극 좀 줘봐. 전투를 최적화해야겠어. 이 배속이 이거야? 이 정도쯤이야. 질풍 같은 기세. 바람이 불면 연이 자리를 잡지. 한 발뿐이야. 이걸로 널 해방해주지.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다들 저기 창조 용광로에 달라붙은 뿌리. 잘 됐네. 자네 방심은 금물. 저기도 추가됐어. 자극 좀 줘봐. 하늘을 찔러라. 바람이 불면
연 한 발뿐이야.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죽음 왕자의 재림. 열매? 엄청 큰 복숭아야. 먹어보고 싶다. 마치 세븐스. 다른 뜻이 아니라 거기 달려있다가 깨지면 아깝잖아요. 배웅해줄게. 날 건드리자. 자극 좀 줘봐. 이 배속이 이거야? 질풍 같은 기세. 정도쯤이야. 백화만개. 고마워, 친구. 갚아주마. 죽음은 왕자의 재림. 상대를 잘못 골랐어. 자극 좀 줘봐. 식은 죽 먹기야. 하늘을 찔러라. 바람이 불면 연 한 발뿐이야. 배웅해줄게. 이걸로 널 해방해주.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가슴은 이제 끝이야. 경원 장군은 불멸의 거목이 불가사의하고 신통한 것이라고 했는데 저 사슴은 평범한 생물체랑 다를 바가 없지만 치명상을 입어도 순식간에 치유할 수 있어. 왜 선주 사람이 수렵을 따르고 풍요를 제거했는지 알겠군. 불사불멸의 창조가 멋대로 가지를 뻗게 둔다면 전 세계의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거야. 선주 사람이 우주선을 따라서 우주를 떠돌고 한 행성에 정착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 양씨 관찰력이 뛰어나구먼. 안타깝게도 8,000년 전에 약을 구하는 자였던 선인은 그 뒤에 도살인 위험을 알지 못했어. 그걸 알고 역병 재앙신의 선물을 거절한 자도 있었겠지. 하지만 한 문명 전체가 불로장생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겠나. 정말 아이러니해. 현자는 황천 아래 있고 우위는 불멸이라니. 선주는 풍요에 홀린 것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며 수렵의 여정에 나서기로 했어. 아직 만회할 여지가 있을지도 몰라. 도와줘서 고맙네. 이제 너흰 단정사로 가겠지? 그곳은 불멸의 거목과 맞닿아 있으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훨씬 위험할 걸세. 모두들 조심히 가게. 행운을 빌어.